안녕하세요. 저는 코롱베인트에서 오토캐드 미케니컬 기술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받으실 내용은요. 그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기계 설계 솔루션인 오토캐드 미케니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계 설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토캐드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신 후 상당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말씀드리자면 오토캐드 미케니컬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10가지 이점,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산성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설계 도구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신 버전이 2016 버전인데요. 오토캐드 미케니컬 2016 버전에 새로운 기능이 어떤 기능이 주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미케니컬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토캐드 미케니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토캐드에 기계 설계용으로 개발된 모듈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오토캐드 제품과 기계 설계 전용 도구가 포함된 통합된 어떤 설계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제조 분야 솔루션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토캐드 엘트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오토캐드, 그다음에 오토캐드 미케니컬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2D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입니다. 오토캐드 미케니컬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설계 모듈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깜빡거리는 이 매니패처링 쪽, 기계 제조 솔루션 쪽에 연관된 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3D 제품 중에 인벤터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안에 다 오토캐드 미케니컬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기반으로 모든 기능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서로 이제 연관된 내용을 좀 제공해드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인 오토캐드 미케니컬을 사용하시게 되면 3D와 어떤 저희 그 스윗 제품군들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대표적인 이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표준 기반 제도 및 부품 라이브러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상된 도면 생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및 보고 도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간의 호환성이 좀 강화되어 있고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D 제품과의 연관성과 그다음에 호환성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점으로서는요, 표준 기반 제도 및 부품 라이브러리가 지원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볼트나 너트, 와셔 이런 것들이 총 70만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0만 종의 나사나 너트, 와셔, 핀, 리벳, 부싱 등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따로 그리시거나 설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제공된 내용들을 꺼내다가 바로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만개 이상의 형상, 언더컷이나 구멍, 그 다음에 스레드 엔드 같은 내용들하고요. 8,000개 이상의 구멍들, 관통 구멍이라든지 블라인드 구멍, 기계 설계 분야에서 사용해야 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보시는 내용처럼 이미지상의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을 규격을 고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점입니다. 통합된 국제제도 표준을 준수하는 캐드가 바로 오토캐드 미케니컬입니다. 자, 오토캐드 미케니컬이라는 제품은 이제 기계 설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설계 표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제도 표준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ISO 기준과 그다음에 KS, ANSI, GIS,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규격들이 있습니다.
뭐 내수용과 뭐 수출용에도 많이 이제 규격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 규격에 맞게끔 기호라든지 각종 기능들이 규격에 맞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기호나 주석 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뭐 IS 기준의 뭐 도면층, 치수, 그다음에 시트, 중심섬 이런 것들을 각 IS 기준에 맞게끔 준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표준 규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째로는요. 기계 설계용으로 확장된 도면 도구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삼각법을 할 때 뭐 구성선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요. 자,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이 구성선, 여기서는 이제 자동 시선이라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다양하게 뭐 삼각법 표현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심선 기능이 보통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중심선, 뭐 십자 중심선, 뭐 중심 표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계 설계 분야에서는 다양한 구멍과 그다음에 중심선들을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상처럼 좀 더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확장된 도면 도구 모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향상된 도면 생성 중에서 강력하고 지능적인 파워 치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객체 간에 뭐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점과 모서리와 모서리, 뭐 점과 점을 찍어서 치수를 다 일일이 하나씩 포함하셨을 텐데요.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이제 파워 치수라고 해서 다중 치수 기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편차, 뭐 공차 개념들도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치수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평행 치수, 세로좌표, 샤프트 대칭 이런 치수들을 굳이 모서리에 모서리 찍지 않더라도 각 영역을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보시게 되면 우측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각종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기호들을 찾아서 별도로 치수 옆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지 않고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이런 기계 설계의 어떤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 안에 치수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5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안에 이제 외관에 보이는 제품하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설계상으로 표현할 때 선의 사이즈라든지 선의 형태, 뭐 유형들을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 다시 또 선의 규격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연관된 어떤 은선 처리 기능이라는 기능이 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장 앞에 보이는 외관 모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다음에 보이는 부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부품들을 다 레벨이라는 걸 정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경과 배경에 대한 어떤 선의 규격들을 바꿔주고 뭐 위치라든지 바꿀 때도 상당히 이제 이게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하실 때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인데 기능 하나만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이미지 상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제 커버 안에 이제 표현되어야 될 내용들을 우측에서 이렇게 은선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들을 앞에 외관과 그다음 내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이제 전경과 배경 사이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서 위치 조정할 때마다 아니면 선의 규격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6번째를 설명드리자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된 부품과 조립품입니다. 자, 상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의 이제 캐드 설계 하시는 분들,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2배 스케일을 키워서 작업하시는 경우에 기존의 원본을 가지고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2배를 키워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이제 잘라내는 형식으로 작업하셨던 부분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토캐드 미케니컬은 말 그대로 이제 기계 설계 전용 캐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옵션 창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축척이라든지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 원본은 1대1이지만 또 상세화된 어떤 도구에서도 1대1로 모형은 그 스케일은 커지지만 규격은 1대1로 가는 자동으로 이런 거를 구성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상세 도구를 써서 내가 이쪽 왼쪽에 어떤 부분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상세 도구는 자동으로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만 이런 작업을 구현해 두시면 원하는 위치에 뭐 돋보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7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제 구멍 작업들 많이 하실 텐데요. 업체의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구멍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가공 데이터로 넘어갈 경우에 이런 홀 테이블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래 그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그 구멍들이 여러 개 있죠. 자, 이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홀 좌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현재 보여주는 이 이미지 상에 있는 제품의 원점을 정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구멍의 타입과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테이블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홀 테이블은 양이 많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엑셀 자료 뭐 내보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멍의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가공하는 어떤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뭐 타부서 관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화면상에 복잡하게 표현된 내용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8번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에도 그 도면층이라는 게 있죠.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용어로는 뭐 그냥 레이어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레이어를 새로운 설계를 하실 때 레이어를 먼저 작성을 하시죠. 도면층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외형선은 까만색이고 중심선은 뭐 빨간색이다. 뭐 은선 같은 경우에는 뭐 분홍색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업체 스타일에 맞게끔 업체의 어떤 표준을 정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도면을 작업하실 텐데요. 자, 오토캐드 미케니컬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서 활용될 내용들, 뭐 기어라든지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제도 표준에 포함된 어떤 규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내용이 만약에 볼트다, 그리고 너트도 같이 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그 규격에 맞는 레이어들이 같이 맞춰서 들어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도면상에 내가 아직 지정하지도 않은 어떤 도면층 내용들을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 도면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설계를 다 완성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했던 레이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사전에 만들었던 내용들, 굳이 안 쓰는 어떤 도면층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도면층 관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가 사용한 치수, 그 다음에 얘는 오토캐드에서 만들었던 도면층이다. 아니면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만든 도면층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가 정작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쓴 어떤 규격을 정리해서 보고 싶다랄 경우에는 이 도면층 관리자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눈 마크가 있죠. 그 마크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도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떤 도면 수정이라든지 선의 타입을 바꾸실 때 뭐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게 이게 내가 선택한 원하는 타입인지 이런 거를 헷갈려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도면층 관리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9번째까지 왔네요. 자, 지금 이제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연관된 품번 기호 및 재료 명세서
말 그대로 이제 BOM이라고 하고요. 뭐 봄 데이터 생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다들 기계 설계 쪽에 계신다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조립도가 보이시죠? 조립도 내용에 보시면 각각의 부품에 대한 어떤 그 품번 기호와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호에 맞는 부품 명이 다 나와 있죠. 부품 번호라든지 명들이 다 같이 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토캐드를 사용하실 때 보통 저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 수동적으로 표를 작성하셔서 뭐 타이핑 하셔가지고 수동으로 쓴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오토캐드 메케니컬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말 그대로 조립도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 블록 작업을 통해서 부품화 시켜서 부품을 블록 작업해서 조립을 하실 때 보통은 그냥 조립품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부품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화면상에는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움상에서는 얘는 부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부품 정보를 품번 기호와 그 다음에 BOM 테이블을 가지고서 자동 인식해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BOM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더 편리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표준, 국제 표준, 만약 ISO 규격의 어떤 볼트를 여기다가 이제 껴서 적용했다라는 경우에는 이미 내장된 어떤 내용을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떤 내장된 내용을 BOM상에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부품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름을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부품 등록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부품 그 BOM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뭐 사전에 꼭 부품 등록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번거롭습니다. 뭐 노출을 강한 경우에는 못합니까? 자, 이런 문제도요. 이미 뭐 부품 등록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부품 테이블 상에서 다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메케니컬 제품을 쓰시게 되면 수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피해서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0번째입니다. 기계 생성기와 계산기, 검증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자, 보통 요새는 좀 시대가 많이 발전돼서 어떤 3D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는 자체적인 2D 상에서도 뭐 기계 생성기, 뭐 샤프트라든지 스프링, 캠, 벨트 체인들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해석적으로 봤을 때 계산기 기능이 들어가서 뭐 구조 해석 쪽 내용하고 간섭 모멘트, 처짐량, 샤프트, 캠, 나사, 베어링 등에 관련된 해석들을 2D 상에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샤프트, 스프링, 뭐 기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토캐드 상에서 작업하시기 까다로운 뭐 직접 구현하시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실 텐데 오토캐드 메케니컬 상에서 이런 모듈이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 거리와 그 다음에 뭐 길이 뭐 이런 부분들 원하시는 어떤 체인의 사이즈 타입만 설정하신다면은 요구하는 어떤 거리와 위치에 맞게끔 자동으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가지의 장점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우선 제가 기존에 어떤 수동적으로 사용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오토캐드 메케니컬이라는 제품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똑같은 작업을 오토캐드에서 작업할 때와 그 다음에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작업할 때의 생산성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쪽에 뭐 제조업 쪽에 계신다고 하면은 많이 써야 될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사용하고 기계 솔루션을 써야 되지만 오토캐드로 뭐 몰라서 오토캐드만 쓰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편리해지고 어떤 것들이 훨씬 좋구나 뭐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명령을 썼고 몇 번의 반복을 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내용은 나사 연결 생성 및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볼트, 너트, 체결 요소들이 왼쪽에는 없고 화살표를 따라가면 우측에 생겼죠. 자, 이런 작업들을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시간적으로라든지 기능적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테이블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메커니컬의 어떤 생산성 증가적인 내용들을 구분해 놨는데요. 자, 오토캐드에서 지금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볼트 체결을 하려면 뭐 일단 볼트도 규격적으로 그리셔야 되고 이 맞는 거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끼셔가지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활용된 게 13개의 명령수가 필요합니다. 자, 반면에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이제 기계 설계에 특화된 어떤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볼트나 너트, 와셔 이런 규격만 선택하셔서 바로 원하는 위치에 삽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6개의 명령만 쓰시게 되면 좀 위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볼트 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액세스 함수는 관련된 반복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썼을 때 28개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11개의 기능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오토캐드에서 저런 작업을 하실 때, 체결 요소를 하실 때, 13개 명령을 쓰고 28번의 액세스를 했을 때 7분 25초라고 시간이 걸렸던 반면에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3분 31초가 걸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전문가가 같이 이런 두 가지를 했을 때 비교한 내용으로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토캐드 메커니컬로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무려 52%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작업을 볼트, 너트, 와셔 이런 거를 한 군데만 끼지 않으실 거죠. 물론 다양하게 끼실 텐데요.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내용들, 우리 회사에서 자주 쓰고 있는 볼트 규격, 그 다음에 와셔, 너트 규격들이 몇 가지 종류의 세트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로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자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서 즐겨찾기 등록하시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구성했을 때는 지금 52%보다 더 많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자, 설명드린 내용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면 자,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오토캐드고요. 오른쪽에는 오토캐드 메커니컬입니다. 자, 같은 도면을 가지고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제가 설명하고 드린 내용이 오토캐드 메커니컬이기 때문에 우측 동영상을 좀 집중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토캐드를 쓰셨다고 하면 우측에 보이는 지금 현재 이미지들이 지금 보이는 어느 옵션들이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뭔가 그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자동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볼트 너트를 삽입하는 내용을 보셨고요. 아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미 동영상 넘어갔는데요. 아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오토캐드는 4배속 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캐드 메커니컬보다 속도가 더 느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고 스마트한 치수 기입 도구다라고 해서 아까 자동화된 어떤 파우치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래 테이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지금 오른쪽의 이미지 상에서 좌측에 여러분들이 아마 늘상 하고 계신 치수 작업을 모서리 대 모서리 간의 어떤 간격을 치수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또 큰 걸 넣으시고 그 다음 치수를 넣으시고 다양하게 넣으실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하시면서 넣을 텐데 자,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는 그 스마트한 치수도 기입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과 점을 찍지 않으셔도 영역을 선택하셔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용된 명령수가 무려 8개와 6개의 차이가 있고요. 캐드사가 오토캐드와 메커니컬에서. 그 다음에 액센스 함수는 훨씬 많죠. 오토캐드에 8개 명령수가 필요하다면 액센스 함수는 28번 정도의 활용이 필요했었고 오토캐드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 만에 그것들을 다 작업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간 절감이 56%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영역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뽑아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많은 복잡한 게 들어와서 오히려 편집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관련된 어떤 편집 도구들, 치수 기입을 좀 복잡하게 했을 때 편집 도구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치수 간의 어떤 합치기,
그 다음에 선의 분할하기, 그 다음에 선의 간격을 서로 메꾸기,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가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양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툴을 좀 익히시면서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가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설계 치수 기입을 했던 설계 시간보다 훨씬 더 절감이 되는 효과를 반드시 보실 거라고 저는 좀 확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56%의 절감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거의 설계 도면을 만약에 작성하신다고 하면 치수 기입은 거의 뭐 100%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우측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점과 점을 찍지 않고 한꺼번에 치수를 뽑는 어떤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쉽게 보입니다.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영역의 모서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치수들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불필요한 치수들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제거하게 되면 자, 선의 그 치수 간의 간격도 유지해 주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아래 파란색 그 바로 보이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품번 기호 및 BOM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구현이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품번 조립도를 작성했을 때 각각의 부품에 대한 품번 기호와 연관된 부품 리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용된 명령 수로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에는 저런 작업을 하시려면 12개의 명령과 자, 엑센스 함수, 거기에 관련된 반복 횟수라든지 필요한 그 횟수가 무려 한 60번에 가깝게 되죠. 59회가 들어가고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렸는데 오토캐드 미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명령으로 14번 만에 저런 과정들을 다 할 수가 있었죠. 3분 21초 만에 모든 걸 끝냈고요. 시간 절감으로도 68%나 증감이 된다는 어떤 검사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우측 영상을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영역을 선택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쓰셨다고 하면 각각 일일이 찍어서 심지어는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저렇게 동그라미와 화살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넣으시고 숫자도 넣으시고 이렇게 수동 작업 하셨을 텐데요. 자, 미케니컬에서는 부품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련된 품번 기호와 품번 기호에 맞는 부품 이름, 뭐 관련된 어떤 재질, 관련된 어떤 뭐 내용들을 부품 리스트 상에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절감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좀 어떤 단순 반복적인 내용들을 피하셔서 뭔가 자동화된 모드를 쓰면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위치라든지 조건들을 활용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테이블상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고 만들어낸 어떤 테이블 가지고서 만약에 이 도면상에 좀 영역이 모자라다 할 경우에는 뭐 엑셀로도 뽑아서 어떤 표로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화면창에 오른쪽에 이런 창들이 나타나서 각각 품번기호에 맞는 부품이 어떻게 등록되었는지 정보를 보시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림상으로 보는 어떤 설계와 실제 어떤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에 약간 큰 차이를 둘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숨은 형상의 은선 작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은선 도구가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 제공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동영상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보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선의 타입이라든지 위치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안에 안 보이는 부품들을 표현할 때, 뭐 은선 처리가 필요할 때, 뭐 외관에 대한 것들을 실선으로 표현할 때 다 일일이 선택하셔가지고 겹쳐지는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선을 다 말 그대로 이제 그리기 작업을 하시는 개념을 하셨는데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케니컬의 어떤 은선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안에 이제 외관적인 부분과 내관적인 부분들의 은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측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내용에서 자, 은선 도구라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미케니컬 상에서 자, 현재 레벨을 정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제가 굳이 뭐 선의 타입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게
밖에 보이는 거다, 안에 숨어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선에 옵션에 그 지정한 타입에 맞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보이는 창에 보시면은 이 제품은, 이 부품은 밖에 나와야 되는 거다, 더 뒤에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도 자동으로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상당히 지능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 보통 다시 선의 타입을, 다시 보이는 것들은 숨어 있는 것들이었지만 보이는 거를 실선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아마 분명히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 노출이 됐을 때 실선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다시 또 숨어 있는 것, 실선이었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도 은선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지금 구현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사역 설계 작업하실 때, 뭐 전경과 배경에 대한 어떤 은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가하실 때, 뭐 이런 내용으로 기능을 쓰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생산성도 높아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0가지 이점에 대해서 쭉 시간, 그 다음에 생산성을 좀 비교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나사 연결했을 때 52%, 그 다음에 파워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뭐 68%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은선에 대한 것들도 68% 이렇게 쭉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했을 때 무려 65%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토캐드로 여러분들께서 수동적으로 작업했던 내용을 오토캐드 미케니컬로 좀 더 자동화시켜서 불필요한 작업을 좀 피하고 편리성을 좀 높이시면서 생산성이 그대로 따라오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5%가 어떤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 업체마다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을 다 쓰는 경우에는 65%라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뭐 여기서 주로 쓰는 기능들이 아마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별로 다 있으실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경험상에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장점을 인식하시고 활용하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2배 이상, 말 그대로 50% 이상 좋아지는 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이제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진작에 이런 거 써볼 걸 뭐 하는 내용도 많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65%가 상당히 좀 증감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기능들, 기계 설계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어떻게든 미케니컬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성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그 캐드와 미케니컬 어떤 기능이 도대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 도구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말 그대로 오토캐드에도 그런 기능은 다 있지만, 자, 그런데 기계 설계적으로 특화된 기능들이 그 제품 이름처럼 오토캐드 미케니컬 안에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확장과 그 다음에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는데요. 자, 그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도구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 있죠. 오토캐드 상에서 뭐 라인, 뭐 P라인, 뭐 다양한 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기 도구에서 오토캐드 미케니컬 안에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상에서 만들었었던, 좀 편법을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토캐드를 오래전부터 썼던 분들이 뭔가 좀 내 입맛에 맞게, 우리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에 맞게끔 자동화적인 방법들을 좀 이렇게 구사하기 위해서 뭐 리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자동화 어떤 구현을 하실 텐데,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는 이제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리셋 기능처럼 그런 것들이 자동화 어떤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기능들, 기계 설계자들이 써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중심선 이등분하기라든지 뭐 경계 표시, 그 다음에 절단 평면선 뭐 관련된 지그재그 뭐 파단선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예전에는 오토캐드 상에서 선으로 이렇게 직접 수동적으로 만들었다 하면 지금은 전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도구에서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 폴리곤이라든지
뭐 사각형 그리기에도 뭐 기계 설계자들께서 자분들께서도 다양하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사각형을 이렇게 하면 좀 편리하게, 뭐 어떤 특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을 쓰실 텐데, 거기에 맞게끔 골라 쓸 수 있도록 뭐 사각형 그리기도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칭 도구도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자, 오토캐드에서는 그냥 해치 기능이 있지만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는 다양한 해치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계 설계하실 때 상황에 맞는 해칭 도구가 많이 제공되고 있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어떤 개념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끔 이 해칭의 타입을 좀 기능을 이해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제공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피처 및 부품입니다. 자, 오토캐드 상에서는 말 그대로 기계 설계에 어떤 특수 모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빈 공간으로 좀 보여져 있고요. 자, 기계 설계자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표준 피처, 표준 부품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실 겁니다. 자, 기존의 오토캐드로 이런 것들을 외부 업체에서 거래처 어떤 표준 부품을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그 도면들을 받아서 어렵게 받아서 시간이 걸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쓰셨다고 하면, 자,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한 캐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볼트 너트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표준 부품들 이런 것들이 제공돼서 뭐 스프링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이 제품 하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뷰티형 및 구성선에 대해서도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좀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보통은 이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구성선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 작업을 하시거나 좀 더 이런 기능이 요할 때 뭐 없으면 못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동으로 하실 부분들을 다 이제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기능들을 좀 더 이해하셔서 쓰시게 되면 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뭐 원에 관련된 내용들, 뭐 선과 원이 접할 때 굳이 이거를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동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요. 뭐 기능적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형상 재사용이라고 해서 블럭 기능 많이 아실 거예요. 블럭 기능들도 좀 더 다양하게 있고요. 참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가지 기능이 오토캐드보다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선 기능도 마찬가지.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상에서는 은선 기능을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층에 말 그대로 그 도면 타입을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 조절했다면, 아까 동영상도 보셨고 제가 설명 한 2번 강조해 드렸죠. 오토캐드 미케닉 상에서 자동 운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서 전경과 배경 안에 말 그대로 외관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운선 표시하실 때 거기에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알고 쓰신다고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익숙한 또 기능들이죠. 중심선 및 그다음 구멍 패턴들입니다. 자, 오토캐드 상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중심선 기능이 있는 반면에 앞에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구멍 표시라도 할 때 기능과 그다음에 중심선을 넣을 수 있는 기호들. 자, 구멍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개 있을 때 오토캐드 상에서 수동적으로 100번을 넣느냐,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뭐 다양한 구멍을 넣기 기능을 써서 한 번에 넣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구멍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끔 한 번에 영역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어떤 중심선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편집 기능이죠. 형상 수정 기능인데, 자, 지우기 기능도 오토캐드 상에 그냥 지우기가 있고, 그 다음 미케니컬 상에 파워 지우기라고 기능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적으로 모듈을 썼을 때 어떤 기능들을 뭐 이렇게 지금 그냥 지우기에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파워 지우기라는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제공하는 파워 지우기로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뭐 생소 처음 보셨다라는 내용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그 설계하시면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아마 그동안 이제 뭐 못 봤던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기존의 어떤 자주 사용했던 내용들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하시게 되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좀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도 형상 수정 기능이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하실 때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지금 자주 쓰시는 내용 중에서 뭐 못 깎기 기능과 못 닫기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같은 기능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 그냥 오토캐드 기능에 들어간 뭐 못 닫기 기능, 그 다음에 못 깎기 기능도 있지만요. 물론 오토캐드 미케니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전용 못 깎기 기능과 못 닫기 기능을 쓰시게 되면 좀 더 확장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못 깎기에 대한 어떤 자주 썼던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전에 많이 썼던 내용들을 좀 지그찾기식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편리하게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어떤 분께서 뭐 AM이 붙는 게 뭡니까? 라고 할 경우에는 자, 그냥 기능이 아니라 오토캐드 기능은 뭐 AM이라는 이름이 안 붙죠. 자, 좌측에 보시면 못 깎기 기능 볼게요. 필렛이죠. 그럼 AM 필렛이 안 붙고 그냥 필렛입니다. 오토캐드에서는. 하지만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AM 필렛, 오토캐드 미케니컬 전용 필렛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시트 상에서 보시게 되면 시트도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전용 템플릿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전용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을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이제 회사에서 쓰시는 템플릿을 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 관련된 어떤 표제란도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걸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용 테이블을 통해서 타이핑만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도 기능도 설명드렸듯이 오토캐드 상에서 수동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 상세도 기능이 아까 돋보기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위치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도 되고요. 자, 치수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치수 작업,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써보셨을 때 썼던 수동적인 작업의 치수들이 있는 반면에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는 자동 치수들이 있죠. 어떤 형상 공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기호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넣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 와서 치수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렸죠. 오토캐드 미케니컬은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캐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겠다면 이제 자동 치수라는 기능으로 다중 치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점과 점을 찍어서 치수를 일일이 뽑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뽑으시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가시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치수. 자, 치수 편집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합치기 기능, 자르기 기능, 정렬하는 기능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시겠죠. 자, 구명 도표도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런 테이블, 구멍이 있는 내용들을 자동 인식해가지고 자동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엑셀까지 내보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BOM 쪽 관련된 내용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 상에서는 기계 설계에 특화된 모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요. 미케니컬 상에서는 품번 기호, 그 다음에 부품 참조라고 해서 부품 등록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부품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이제 테이블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계 설계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자, 기능을 몰라서 못 쓰셨다고 하면 자, 이런 좀 기능들 제가 계속 몇 번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몇 가지 기능들을 써보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관련 기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호가 아니라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호들, 거칠기 기호라든지 지시선 기호, 데이텀 기호 이런 것들을 과거에 오토캐드를 쓰셨을 때 만들어 쓰셨다고 하면
자, 기계 설계 캐드인, 전용 캐드인, 오토캐드 미케니컬에서 다 알고서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만 주시게 되면 타입을 내면 자동으로 거기다가 이런 모양이 정확하게 삽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와 그 다음에 오토캐드 미케니컬에 대한 어떤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드렸었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였던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미케니컬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오토캐드만 사용하셨다고 하면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같은 이 자료를처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요새는 그 오토캐드 미케니컬, 그 다음 오토데스크 자체에서도 도움말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토캐드 미케니컬 2016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매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워낙 제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작업 방식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세 가지를 좀 골라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주 썼던 기호라든지 메모 기능 이런 것들을 템플릿화 시켜서 이렇게 좀 즐겨찾기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그 UI 환경 안에서 바로 자주 쓰는 것들을 뽑아다가 쓸 수가 있겠고요. 내가 자주 쓰는 어떤 기능이다라고 해서 등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 템플릿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 미리 보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내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게 막상 명령을 실행시켰어야지만 결과를 얻었던 이 내용들을 이제 개선 2016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BOM에 대한 어떤 총 질량 계산 기능인데요. 그 BOM 기능이 이제 오토캐드 미케니컬상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품 등록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총 질량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과거에도 질량 계산이 각각이 됐었지만 총 질량 계산되는 게 안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6 버전에서는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설계 작업하시고 나중에 최종 조립품이 어느 정도의 어떤 질량이 나오겠다라는 계산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자,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캐드를 실행해 보시면 어떤 자주 썼던 기호라든지 메모 관련된 내용들을 좌측에 화살표를 확장해 보시게 되면 자주 썼던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골라 쓸 수 있는 어떤 갤러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셔도 옵션 상에서도 이제 자주 쓰는 내용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은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기능인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옵션에 들어가서 찾아서 썼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밖에 자주 보이는 내용에다 꺼내다가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제 캐드 작업할 때 기능적으로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명령 미리 보기 및 상황별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못 깎기, 그 다음에 못 따기,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이런 기능들, 필렛, 챔퍼, 옵셋, 이런 것들 좀 더 와닿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못 깎기 기능 할 때도 보통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내용처럼 원래는 이제 정사각형이었지만 모를 깎아서 저렇게 표현하고자 한다 라는 것들을 그전에는 실행을 시켰어야지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못깎기에다가 값에다가 R값을 5를 줬을 경우에는 O값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끔 미리 보기가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못따기도 마찬가지고요. 간격 띄우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부에 할 때 외부에 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개선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오토캐드 미케니컬의 어떤 BOM 기능이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는 미케니컬을 쓰신다고 하면 굳이 수동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이 제품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고요.
뭐 파일 이름과 그다음에 관련된 설명, 그다음에 질량 계산 뭐 이렇게 계산해서 총 질량이 어떻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뭐 설계를 돼서 실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넘어가실 텐데 총 질량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됐던 기능이 이제는 어떻게든 이렇게 그 2016 버전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설계적인 접근으로 뭐 그리기 도구가 아니라 설계 개념으로 이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토캐드 메케니컬한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많이 쓰고 계시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서 아, 저런 기능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뭐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진작 써볼 거라고 이제 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자, 제조업에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제품을 써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제품을 도입하시고 사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를 쓰시면은 물론 다 구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여러분들 그 제품에 대해서 맞춰서 썼다고 하면 자, 반면에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런 작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의 내용들을 설명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약간의 뭐 공부도 필요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적용해 보신다고 하면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들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뭐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아마 이제 오토캐드 메케니컬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네 가지만 좀 크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장점 중에 표준 기반 제도, 구제 표준 말씀드렸죠. 거기에 관련된 부품 라이브러라든지 기호 도구들, 어떤 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규격화돼 가지고 제공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오토캐드보다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도면 생산성 확장 도구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 내용들, 뭐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사각형 기능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뭐 구멍 중심선 넣는 것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번 기호 및 어떤 보고서 도구들, 뭐 홀 테이블, 홀 차트 만드는 기능과 그 다음에 BOM 테이블 만드는 기능들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업무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어떤 3D상의 저희 제품, 오토데스크 제품 중 인벤터라든지 뭐 수입 제품들, 뭐 프로토 디자인 수입, 팩토리 디자인 수입 안에도 이렇게 3D 작업하더라도 도면 작업을 별도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기능을 다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셨다고 하면 3D에 제공되는 도면 과정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거기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별도 공부할 거 없이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Q&A에 관련돼서 한 세 가지를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전 버전에 비해 2016 버전에서 달라진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은선 처리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습니다. 기존에 은선 처리, 자동 은선 처리 기능이 있고 거기에 확장돼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삭제라든지 억지라는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메모 템플릿 갤러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못 깎기, 못 따기,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기능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총 질량 계산할 수 있는 매스, 토탈 매스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부품 리스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주요 제품으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다양한 거를 좀 알고 싶다 하시면, 만약에 오토캐드 미케니컬 최신 버전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제품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서두에 새로운 2016의 새로운 기능이다 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경우에는 알아보실 경우에는 그 도움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자면 오토캐드 2D 데이터를 3D로 한꺼번에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지, 이 내용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일 질문 자체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D라는 어떤 제품 안에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뭐 인벤터,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수ite 안에, 그 다음에 뭐 팩토리 디자인 수ite 안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어떤 소스와 기본이 되는 게 오토캐드 미케니컬입니다. 오토캐드 미케니컬 상에서 구현해서 작업하신 내용들을 인벤터라든지 3D 제품을,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3D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3D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호환성이라는 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2D 오토캐드도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3D도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엔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오토캐드의 내용들을 100% 호환이 돼서 3D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질문은요, 오토캐드 상에서 소스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3D를 사용하셨을 때 보다 편리하게 완벽하게 제공되는 어떤 호환성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D를 써보시면 지금 오토캐드의 어떤 호환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지금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오토캐드의 전기 분야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제조업에 계신, 그 다음에 기계 설계자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도구가 포함된 제품이 오토캐드 메케니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전기 분야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모듈이 포함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제품은 그 수입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 기반 설계 프로덕트 디자인 수ite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 개별적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전기 쪽을 원하신다고 하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세 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외에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계실 건데 우선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렸고요. 좀 마무리 좀 해드리자면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지금 질문처럼 뭐 다양한 내용 들었겠지만 여러분들 기계 설계자분들을 위한 캐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셔서 뭐 좀 제한적인 어떤 기능으로 좀 수동적인 개념으로 많이 활용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자동화된 기능을 사용하셔서 좀 더 생산성을 좀 높여보시고 편리성을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대로 지금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마 별도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메일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편하게 메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한 시간 동안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새 뭐 분위기도 메르스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상당히 뜻깊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거 내용 있으시면 바로 이제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장점을 좀 더 이해하셔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는 이대로 제 제품 소개는 오늘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